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지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 또 가장 많은 사건 비중을 차지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서로 간에 고소를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유튜브에서 발생한 그런 고소건들로 사건들을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를 하시려고 하시면 일단은 형법 307조가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정통방법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다들 쉽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통방법에서 조금 더 형을 높인 상태에서 규정을 해놓은 법 위반이 성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에 있는 명예훼손에다가 비방할 목적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명예훼손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른 명예훼손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일컫고,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성 요건이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를 했을 때 성립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비방의 목적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것이고요.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당연히 구성 요건들이 하나씩 갖춰져야 하는데, 그 구성 요건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소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이 돼야 되고, 공연성이라는 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채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공연성을 따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같은 것이 조금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특정 부분이 조금 더 소명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과 좀 상담을 통해서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공연성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좀 특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런 아이디,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이 특정이 되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다툼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고소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는 허위사실적시가 조금 더 형량이 높고, 그리고 형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정통방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조금 더 형법보다는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형법보다는 조금 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량이 조금 더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에게 일시에 이렇게 퍼뜨려지는 그리고 또 막을 수가 없죠. 일단 한번 사이버상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나면 일파만파로 퍼질 뿐만 아니라 이거를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고소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변호사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피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